김진호의 실무 리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작의 이정민 김진호입니다. 또 왔어요. 아, 예. 네, 하반기 엔제 다음에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리뷰를 하러 왔죠. 이제 합이 잘 맞네. 아,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부모님들은 실무라는 게 조금 네. 뭐 생소할 수도 있어요. 저 때만 해도 이게 많이 없었던 개념이고 요즘 애들은 근데 실전 모의 엄청 많이 풀잖아요. 예, 그쵸. 제가 이제 선생님보다 조금은 더 뒷세대긴 하잖아요. 네. 네, 뭐 그냥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나마 모의고사를 꼽아보자면은 뭐 종로, 뭐 대성, 그리고 비상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울며 겨자 먹기도 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냐면 그만큼 팔고 있는 문제들 자체도 별로 없었으니까 아하.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제 수요가 정해져 있었으니까 공급단에서는 그렇게 콜에 막 엄청나게 네, 그렇죠. 이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지금은 이제 퀄이 좋아지니까 마찬가지로 그 실무 자체에 대한 시장이 매우 커졌다. 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은 대컨텐츠의 시대인 거예요. 범위가 좀 줄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17, 18년도에서 킬러가 막 엄청 어렵고 막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다 보니까 그때부터 발단이 막 일어나가지고 컨텐츠에 대한 막 생산 이런 것들이 엄청 확대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실전 모의 또 나온 것도 웬만치는 또 다 풀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네네. 네. 요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 가장 수능에 가까웠던 실전 모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어렵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일 좋게 생각했던 모의고사는 이제 강대 K랑 K. 네, 이도운이라고 있거든요. 이 로운 모의고사. 네. 네. 오케이, 요 정도. 그 다음에 킬러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모의고사, 도전해볼 만한 모의고사. 요거는 어떤 게 있었나요? 이거는 딱 회차를 아마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예언 모의고사 시즌 2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킬러들 중에서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몇 가지 킬러들만 모아서 풀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존맛탱 문제들 몇 개 좀 찍어달라. 예를 들어서 이제 JMT 같은 경우에는 2회 정도가 제일 무난했던 것 같아요. JMT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사원 한소금 저스트 모의고사. 모크 테스트라고 이거 줄여서 존맛탱이라는 줄 알았네. 나름 줄임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쉬운 모의고사들. 이제 조금 쉬운 거는 히든 카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격필살 파이널, 그다음에 이창문 선생님의 클리어 모의고사, 양승진 선생님 시즌 1 정도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본인 레벨에 따라서 어떤 모의고사를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질문.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질문들이 많이 하면 최고인데. 맞지. 오케이. 일주일에 실무 몇 개 풀어야 되나요? 네, 이건 딱 정해줄 수 있긴 해요. 상위권이면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개는 기본일 거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개. 네, 하루에 한 하루에 한 개는 개. 이제 기본일 거고 좀 더 컨디션이 좋으면은 하루에 2개. 네. 나 그냥 오늘 수업 조져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에 3개. 실제로 공부 유튜버들 보면은 네. 80개 했다, 100개 했다. 네. 이게 제가 처음에 부산 내려와가지고 제가 고3 할 때 200회씩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네. 안 믿어.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안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 문제집 값을 100만 원씩 받고 시작했어요. 네. 왜냐면 문제집 최상위권 레벨에서는 생각보다 엄청 많이 푼다. 네, 맞아요. 자, 그 다음 질문. 네. 자, 요런 게 좀 있어요. 1등급 받는 애들 보면은 풀기 시작한 지 몇 분이면은 몇 번 때 풀고 있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풀기 순서. 예, 그런 거 특히 있죠. 국어에서 이런 거 좀 중요하긴 한데 네. 그런 거. 이게 참 작년부터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말이 됐어요. 맞아. 왜냐면 이게 누구는 9번, 10번에서 절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22번이나 30번 이런 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개인별로 편차가 너무 심할 거라 가지고 답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자면은 평소에 적당한 난이도 모의고사 풀면서 실무 대비 어느 정도 비슷한 번호대 문제들을 틀리더라. 그럼 그게 이제 본인한테 어려운 포지션에 해당하는 쯤에 번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풀다가 100분인데 20분씩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아마 이제 문제를 이제 계속 연습을 해왔던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다시 봐야겠다 하고 느낌이 온 거를 남겨놓는 그런 스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표를 쳐놓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풀 때 찝찝함을 느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무를 여러 번 풀어보라고 하는 게 풀다가 잘하는 애들도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내가 오답을 줄일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포인트들 감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걸 그렇죠. 체크하는 연습을 한다든지. 예, 그렇죠.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실무 네네. 풀면서.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제 예비 고3 애들 이제 수능 치면 이제 걔네들이 예. 고3이에요. 걔들 고3이죠. 기출까지 다 푼 애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무는 언제부터 들어가면 되나요? 이게? 지금 잘못 풀었다가 있잖아요. 내년에 올해 나왔던 문제들을 좀 섞여가지고 다시 출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풀 수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풀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재수할 때 왜 짜증이 나냐면은 네.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재탕이 돼버리면 이게 실전감이 훅 떨어져 버리죠. 작년에 했던 건데 네. 올해 또 봤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풀지 말라고 아. 지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풀면 솔직히 기회가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죠, 그러니까 실전 보이고. 조금만 더 길을 모았다가 아하. 나중에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맨날 하는 소리 네. 실물리에 실무를 이제 소믈리에처럼 감별한다 네.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제 실물리에라고 하는데 요 실물리에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건 자유인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공격 엄청 받을 거거든요. 본인도 실물리 아닙니까? 저는 욕 먹는 걸 처음부터 감수하고 썼고 자 그 다음에 수능 전날이요. 마음이 편해지는 어떤 실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볼 풀어도 불안할 거예요 아마. 그냥 안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푸는데 중간에 막혀요. 근데 이 풀이가 답지 안 보면은 오늘 저녁까지 못 풀 것 같은데? 근데 답지를 보면은 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 버리니까 맞아. 내일 또 불안감이 생겨버려요. 네. 그래서 그냥 안 푸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고3 가르칠 때는 이제 뭐 킬러 문제를 뺀 모의고사들 네. 해가지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게 다 맞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네.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수능이 왔어요. 네. 문제 풀고 있는데 갑자기 10번 문제야. 중급 4점짜리 문제인데 갑자기 안 풀려. 그럼 이제 수능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안 풀리면은. 근데 그 당황스러움이 뇌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11번이나 4점 초반인데 내가 이걸 안 풀린다고? 2번호가 안 풀린다고? 에서부터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페이스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치는 이제 고3들한테 네. 하고 싶은 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수능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제가 또 맞았죠. 자, 틀렸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빨리 듭시다. 재수없는 수능 봅시다. 화이팅! 화이팅!